예, 안녕하세요. 이상복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책은담을 오늘부터 한 며칠 동안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은담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책을 또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걸로 지금 생각하는데, 그래도 새삼스럽게 이렇게 또 이야기는 들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든가 책은 있는데 제때 안 훑어봤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제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소개도 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책은담이라는 건요, 글자 그대로 보면은 나물 뿌리를 먹을 정도가 돼도 견딜 수만 있다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옛날부터 우리 그 선조들이 이 책을 수신서의 백미로 삼고 항상 애독했던 책입니다. 보면은 인간이 왜 사는가 하는 문제는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오래된 철학적 명제인데, 그리고 이는 어떻게 살 것인가와 함께 앞으로도 영원히 인류 앞에 던져진 가장 힘겨운 명제의 하나로 남을 것이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근데 이 책은담의 이 책을 보면 책 속의 내용들이 우리가 보면서 이해를 못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거의 다 이해하기 좋게끔 아주 잘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참된 가르침들이 책 전체적으로 아주 영혼의 향기를 바라고 있다고 할 정도로 책은담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진실된 가치가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책은담은요, 명나라 홍자성의 만력본을 저본으로 그 전집 225장, 후집 134장을 완력했는 걸로 나오네요. 원문 번역은 본래의 뜻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알기 쉽게 서술했고, 필요에 따라 의역한 곳도 있으나 주의에 상세히 밝혔다. 필요에 따라서 어떤 설명을 했다는 그런 뜻이네요. 원문에는 도금을 달아서 독자 이해를 돕도록 했고, 원문의 토는 또 옛부터 습관적인 전통에 따라 옛날의 토를 그대로 썼습니다. 주와 해인은 가난 상세하고 풍부하게 다루는데 약점을 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책은담 해제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사는가 하는 문제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동서고금 철학의 기본적인 주제였습니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인간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이며, 이를 우리는 우주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상황의 이해 위에 행위의 주체자로서 인간의 위상을 정립하고 행위의 표준적 모범을 규정짓기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고 아닙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철인들도 이 점 예외가 아니었다. 다만 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한 노력이 철학의 어떻게라는 부분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고, 살기 위한 인간답게 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한 노력이 철학의 어떻게라는 부분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고, 수양과 명덕이라는 방법론이 제시되며 선성고현에서가 이러한 수양 명덕의 지표로서 많은 사람들이 등불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건담의 명입니다. 최건담의 이름의 뜻. 최건담의 저자 이본의 종류와 저자 및 이본 다른 어떤 내용들이겠네요. 종류가 그 속에 간직되어 있는 사상을 알아보기 이전에 우선 최건담이란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최건담을 글자 그대로 하면 나물뿌리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원 저자는 나물뿌리의 맛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최건담이란 제명은 물론 저자인 홍자성 자신이 붙인 것인데, 하지만 그 연원은 송대 유학자인 황신민에게 있다고 하네요. 그는 송나라 임천 사람으로 이름은 혁이요, 신민은 자이다. 여희철이 문인으로 천성이 독실하고 기상이 강직하였으며 청계 유교 등의 저서가 있다. 그의 문장에 사람이 언제나 나물뿌리를 씹어 먹을 수 있다면 곧 어떤 일이라도 능히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소학과 여시사후 잡지에 실려 있는 것이 보인다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부귀영화를 탐내지 않고 맛없는 나물뿌리, 곧 초급목피를 씹는 가난한 생활을 하더라도 맑고 고든 지조를 버리지 않고 안분자족할 수 있다면 인생의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이 말은 곧 천고의 명언이 되었으니, 소학에 보면 호강후가 이 말을 듣고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는 기록이 보이고, 이어서 주자는 그 아래 다음과 같은 출석을 달았습니다. 지금의 세상 사람들을 보면 능히 채건을 씹을 줄 모르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을 어기는 자들이 많으니 가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말로서 소학 전체의 결론을 삼고 있는 것인데, 이는 곧 세상의 온갖 달콤한 부귀영화에 이끌리지 말고 오직 담백하고 청아한 지조를 지켜 외물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자, 최건담의 사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건담이 담고 있는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난세를 당해 군자가 이렇게 정도를 굽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굳이 지켜나가는 나아가에 대한 요결이다. 이는 홍자성 자신의 개인적인 기관 인생 체험과 왕조의 교체기인 명말과 청초의 사회적인 부패상과 혼란상에 기인한 것이 그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군자나 선인만이 사는 곳이 아니고 온갖 소인배와 권모술수로 무장한 악인들이 함께 사는 험악한 곳이라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험악한 세상에서 온전히 몸을 보존하고 천기를 누리며 안분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이 책의 주제이다. 저자는 그 방법을 욕심을 줄이고 하늘이 부여한 천부를 보존하며 세상의 속인들과 섞여서 함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속세에 물들지 않고 한가닥의 꿋꿋하고 맑은 지조를 지켜가는 일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입장에 서 있다. 본문 중 오유 혹은 사문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는 유교의 테두리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불교와 도교의 깊은 진리에도 통달하여 그 진수를 터득하는 듯하다. 그리하여 불교의 그 진공묘유와 수연의 사상, 도교의 재물동건 같은 뿌리, 화광동진의 사상도 폭넓게 자신의 그 인생관 속에 수용하여 어떤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관점에 구애됨이 없다. 고금, 상하, 빈부, 귀천, 태소, 대소, 후박, 명암, 흑백의 그 어느 것에도 치우치거나 막힘이 없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높은 정신적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최근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한 가지 시적인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람이 생긴 대숲에 오음에 바람이 지나가면 대가 소리를 남기지 않고 기러기가 차가운 못을 지나며 기러기가 가고 난 뒤에 못은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일이 생겨야 비로소 마음에 나타나고 일이 지나고 나면 마음도 따라서 비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그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그 어떤 지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의 그 교훈으로 줄 만한 교훈을 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인데 제가 그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출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뭐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5년이고 그 나머지는 다 4년씩인데 그 임기 동안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어떤 그 자신들을 뽑아준 하나의 그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의 봉사를 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좌파들이 들어와서 하는 행동들 보면은 무엇이 대통령 하나 됐다고 말지 뭐 지가 멋대로 살아가고 있고 멋대로 국민들을 완전히 그 개돼지 취급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죄와 벌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상당히 힘들 테니까
그 점은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알 수 없습니다. 또 중간에 하야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강제로 끌어내려야 될지 아마 그런 일도 생겨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정치인들이나 특히 정치인들이 앉은 자리는 앉았다 일어나서 떠나면 그 자리는 깔끔해야 됩니다. 깔끔해야지 소위 말해서 기러기가 차가운 못을 지나면 기러기가 가고 난 뒤에 못은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다는 거, 이런 점을 굳이 강조를 안 해도 그 사람들은 잘 알 텐데 어떤 그 권력이라는 걸 평생 천년만은 해먹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에게 얼마나 내가 성심성의껏 보답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느냐를 생각해서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죄와 벌이라는 건, 죄와 벌은 분명히 죄는 죄대로 가고 공은 공대로 간다는 이야기 있죠. 아마 그렇게 그런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시 한 구절, 시 같은 이런 구절 한 구절이 그저 읽혀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시라고 할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동서양 여러 고전 중에서 최근단만큼 언제 어느 대목을 읽어도 흐뭇한 감동과 훈훈한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책은 달리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최근담을 가리켜 삶의 등불과도 같아 언제나 바로 옆에 두고 본다 고까지 칭찬하는 것만으로 최근담이 소신서로서 지닌 가치가 얼마나 맑고 더 높은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칫 허상일 뿐인 공명심에 끌려 미혹되기 쉬운 젊은 혈기를 순화시켜서 명상과 자제를 가르쳐주는 책으로도 최근담의 존재는 가히 그런 상찬을 받을 만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시대는 달라져도 인정세대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고 한가닥 맑은 지조와 한 줌의 따스한 인덕이 각박한 세상을 중화시키는 깃털이 되는 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최근담이 지니고 있는 탁월한 가치는 시대를 초월한 영원성을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자, 최근담 제3입니다. 마침내 친구 홍자성이라는 이가 있어 최근담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이고 또한 나에게 서문을 청하거나 나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보았을 뿐이었는데 이었고 책상 위의 묵은 책들을 치우고 가슴 속의 잡념을 없앤 후 손수 이를 읽어 보면 비로소 깨달았다. 그 본성과 천명을 말하며 현명한 경지에 곧바로 들어가고 인정을 말하며 구석구석 간곡함을 다하며 하늘을 우러러 보고 땅을 구워보며 가슴 속이 유연해짐을 깨닫고 공명이 먼지나 티끌같이 여겨져 그 십견의 고매함을 알 수 있었다. 가다듬어진 필치는 녹수청산 아닌 것이었고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모두 연비의학이었으니 그가 그런 것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는 진실로 깊이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 말한 바를 살펴보면 모두 세상에 약이 되고 사람을 깨우치는
요긴한 것뿐으로 귀로 들어서 입으로 말하는 흥황하고 화려한 말이 아니었다. 예. 자, 이 글을 최근으로 이름을 지은 것은 진실로 그가 천고하게 단련한 가운데서 온 것이고, 또한 스스로 가꾸고 물주는 속에서 얻어진 것으로 그가 세상의 풍파에 얼마나 시달리고 험난함을 맛보았는가를 가히 상상할 수 있다. 홍자성이 말하기를 하늘이 내 몸을 수고롭게 하면 나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이를 보충하고, 하늘이 내 처지를 공공하게 하면 나는 내 도를 높여 이를 트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그가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노력하였음을 또한 가히 알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몇 마디 말로서 이를 변호하여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책은 중에 진실한 맛이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한다. 네. 자, 이제 전지로 들어갔습니다. 도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적막할 뿐이지만 권세에 의지하고 아부하는 자는 망고에 처량하다. 다리는 사물 밖의 사물을 관찰하고 몸 뒤의 몸을 생각하느니 차라리 일시적인 적막을 겪을지언정 망고의 처량함을 취하지 말라. 네. 자, 회의입니다. 이 글의 뜻을 제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 놓였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고, 간사하고 비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화를 받아야 마땅하다. 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누구를 빗대서 하는 이야기 같아 보일 정도로 지금 이 최근담에는 몇 분이 아니고 누구나 이 책을 한 권씩 옆에 두고 봐야 할 정도로 이 최근담은 참 소중한 수신의 백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양심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불의와의 타협을 거부하고 권세에 아부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곤란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경원당하며 매우 설설한 지경에 빠지는 것을 보는 일은 아주 흔합니다. 아주 흔하다. 그렇다고 하여 지조를 굽히고 의리를 꺾어 권세에 아부하고 불의와 타협한다면 일시적으로는 부귀할지 모르지만 이후 영원히 욕을 먹게 되고 영원히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 것은 너무나 뻔하다. 그러므로 무한한 역사에 비하여 인간의 일생이 너무나도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다리는 차라리 일시적으로 곤란을 받을지언정 평생을 두고 욕먹을 짓은 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재물이나 지위 등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물의 뒤에 숨은 불변의 진리와 인간 도덕의 영원성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느 순간 죽음으로써 일생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자신의 이름이 남아 망고의 회의 포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까닭에 결코 불의와는 타협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상 살아있을 때 온갖 배덕과 악행을 저지르며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가 비참한 만루를 당하고 자손만대에 욕을 먹는 처량한 신세가 된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반대로 살아서는 곤란과 핍박을 받았으나 사후에 많은 사람들의 숭고의 대상이 되어 길이 존경받는 사람도 알고 있다. 이 어찌 역사의 준엄함과 진리의 공경함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권세에 선출직, 소위 말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들, 시의원들, 구의원들 다 포함되겠는데, 이 사람들을 표로서 그 자리에 올려준 사람들은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인데, 그 자리는 권세가 있는 자리가 아니고 권력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권력은 바로 표로 심판을 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무슨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슨 황제나 된 것 같지, 자기가. 거기는 황제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그러죠. 국민에게 그동안에 당신이 지금 겪어온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험들을 대통령이 됨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자리에서 이제 그 보따리를 전부 다 풀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참 성심성의껏 봉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이제 정치가로서의 보람을 느끼면서 끝을 맺는 겁니다. 지금 당신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무슨 그 자리에 평생 해묵을 듯이 몇백 년 살듯이 살 것 같이 잘못 생각하면은 감옥 가서 고생합니다. 내가 늘 그러죠. 한 1년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임기가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좀 똑바로 좀 사시라고. 국민에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많은 봉사를 했을 때 그때 가서 지금까지 해온 악행들은 어느 정도 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시간이 좀 됐는데요. 내일 또다시 내일 또 낮에도 또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또 할 테니까 오늘은 한 구절 정도만 더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경험이 얕으면 더러움에 물드는 것 또한 얕고 이를 경험이 깊으면 속임수 또한 깊으니라. 그러므로 군자는 능수능란하기보다는 소박하고 우둔한 편이 나으며 치밀하고 약삭 빠르기보다는 소홀하고 거친 편이 나으니라. 사람은 소위 말해서 아부와 아첨을 잘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 자기 자신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자기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에 기대고 거기다가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그런 능력이 내가 늘 이야기하죠. 학력이 높다고 해서
많이 배운 게 아닙니다. 진짜 많이 배운 사람은 학력은 낮아도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력만 높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죠. 배운 건 있는데 아는 게 없으면은 그건 배운 게 아니라고. 또 배운 건 있는데 아는 게 없으면은, 능력이 없으면은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스스로. 그게 바로 도리입니다. 도리. 도덕입니다. 자, 섭력이라고 하면은, 섭력이라고 하면은 물을 건너고 산을 넘는다는 뜻으로 인생살이의 온갖 풍파를 겪는 것을 말한다. 세상의 일을 많이 겪을수록 그 일의 속사정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남을 속이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권모술수가 더욱 늘게 된다. 반대로 세상 일을 덜 겪으면 세상의 나쁜 물에 오염되는 일도 적다. 그러므로 학덕을 겸비한 군자는 세상 일에 노련하여 약삭 빠르고 달아 빠진 인간이 되기보다는 순수하고 꾸밈 없어 다소 우둔하게까지 보이는 삶을 선택하게 마련이다. 또한 간곡하고 빈틈없이 행동하는 것보다 오히려 딱딱한 형식과 지나친 예절을 벗어나 소탈하고 거칠게 보이는 행동을 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군자는 능수능란한 수학가가 아니라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인격자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 추미애와 그 사이를 이 내용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다른 없습니다. 왜? 능력 없는 대통령에다가 거기서 아부잘하는 법무부 장관까지 서로 뭐가 잘 맞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국민을 욕보이는 보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벌을 받아야 되겠죠.